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저는 상승할 때도 물론 브리핑을 해드릴 거지만, 이렇게 좀 잠잠할 때, 주가가 천천히 조정받을 때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보통 다른 유튜브 가보면 뭐 단기 급락이나 아니면 단기 급등주들을 조회수 뽑으려고 반짝 찍고 뭐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머니코드 채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영상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좀 강했음에도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조선주를 보실 때 가격적인 부분을 보기보다는 가치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HD현대중공업이 이 중요 라운드 피겨 구간인 20만 원을 깼다가 다시 올라와 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단기 트레이딩 가격으로만 매수 매도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가격인데, 우리처럼 못해도 연말까지 들어오고 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리일비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옆집에 뭐 반도체나 전력 등등의 기존 주도 종목들이 다시 튄다고 해서 절대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알잖아요. 주도주란 어떤 놈들인지 앞서 공부를 다 해왔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조선 섹터는 과거 2007년 호황기랑은 좀 퀄리티가 다른 호황기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재미없는 흐름에 잘 준비해서 가져가면 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뭐 조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건데, 사실 조선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 신규 수주가 들어와야 주가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선별 수주 장세로 돌입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조금 심심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수주권에 대한 퀄리티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과거 2007년과 지금 호황기를 비교해 보면 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자, 리포트를 같이 보게 되면은 투자 포인트를 다시 강조합니다. 선가 주도 경기 확장 국면 장기화. 조선업계 경기 확장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대신에 양적인 확장 없이 선가를 높여가면서 만든 호경기입니다. 과거 호황기 때는 이 도크,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수주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시설 확장 비용이 꽤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기존에 만들어둔 도크 이외에 추가로 캐파를 늘리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슬롯에서만 건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한정적인 슬롯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겠죠. 선주들은 빨리 배를 납기받아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순번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수주를 밀어 넣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 돌아가니까. 근데 이미 3.5년치 수주 잔고 다 찼다고 했죠. 그럼 이제 2027년 후기, 뭐 28년 물량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수주 좀 넣어달라고 러브콜이 날아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서도 일감에 대한 공백 없이 이 슬롯을 운영하면서 선가를 계속 높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경기 불황을 암시할 때 해지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추가로 뭐 이렇게 계속 성과가 높아지면 해운사들이 선가 안정기 때까지 수주 요청을 미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선주사들은 과거 코로나 극성일 때 이미 돈을 엄청나게 땡겨놨어요. 코로나 때 해운 운임 지수가 엄청 뛴 적이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평균 1100포인트에서 거의 뭐 5000포인트까지 4배 넘게 뛰니까, 우리가 아는 한국 대표적인 해운사 어디예요? HMM이죠. 여기 재무도 보시면 19년도 때 적자하던 회사가 코로나 때 흑자 개선 엄청 하더니 21년, 22년 때 갑자기 영업이익 막 7조, 10조 남겨 먹으면서 뭐 거의 10년치 영업이익을 2년 만에 다 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운사들이 지금 돈이 넘쳐나서 이런 신조성과 상승에도 걱정 안 하고 발주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운 운임 지수는 왜 올라? 코로나 때는 20년 말부터 슬슬 경기회복 올라오니까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공산품 주문이 올라갔었고, 덕분에 물동량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물류 비딩 가격이 급등하면서 운임 지수도 같이 폭등했어요. 그리고 물동량이 올라가면 컨테이너선 발주가 더 필요한데, 이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려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딜레이로 인한 지수 상승도 있었고, 뭐 복합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해운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죠. 근데 이번에는 또 중동 전쟁 때문에 홍해를 해운사들이 못 들어가니까 결국에 경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보시는 것처럼 원래 15,600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이렇게 희망봉 쪽으로 우회를 해서 가다 보니까 한 6,000km 정도 거리가 추가됐죠. 이러니까 톤마일이 자연스럽게 오르면서 운임지수가 뛰는 거예요. 톤마일은 그거예요. 컨테이너선에 싣는 제품의 총 중량, 그리고 해운사가 이동하는 거리를 곱한 값인데, 이게 커지면 운임지수도 올라갑니다. 톤마일이 오르면 결국 뭐예요?
물건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료비도 많이 드니까 운임료 오르고 해운사는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러면 선대 교체 비용 감당되니까 비용 걱정 없이 발주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사이클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신조 성과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발주 딜레이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점점 늘어나는 친환경 선박 수요도 한 몫을 해주고 있죠. 지금 해운사들도 국제해사기구에서 온실가스 탄소 배출 감축안 때문에 이 친환경 선박 수요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이 이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해운 속도를 낮춰서 운항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 교체에 대한 니즈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체에 대한 대기 수요도 있고요. 과거 노후 선박들, 뭐 보통 20년, 25년 사이클로 선박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사이클 슬슬 오니까 수주 넣어놔야 됩니다. 2007년부터 20년, 25년 지난 시점이 2027년 그리고 2032년 사이죠. 이때부터 선박 진수하려면 수주 리드타임 고려했을 때 25년부터가 딱 맞아요. 그래서 25년에도 수주는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기간만 좀 길지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시적인 조정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담아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조선업계 쪽으로 노이즈가 끼는 건 감수할 수 있어도 이 펀더멘털의 문제를 주는 요인이 생기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조선 업황에 대한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 영상 후반부에 이 강력한 실적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곧이에요. 기존 사업 아이템이 워낙 강력하기도 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나올 이슈건이 실적, 이 펀더멘털을 강화해 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강력한 고부가가치 사업은 매출처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주가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 3분기 모멘텀이 더 큰 녀석이라서 당장 이번에만 볼 건 아니고요. 얘도 조선처럼 좀 길게 봐도 되는 애예요.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드리기 어려운 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게 좀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그냥 제가 좋다니까 잘 가겠지 하면서 덥석 매수하는 거. 전 영상 찍으면서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댓글로 막 네가 간다며 문자로 네가 간다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게 서로 간에 좀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미쳐버린 영업이익률이다. 영업이익률이 64% 나오는 회사는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그 엔비디아도 60%대로 나오는데 국내 기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면은 기대해볼 만해요. 하반기 모멘텀도 좋고 기존 사업도 잘 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머니코드에서 같이 토의하고 살펴본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 조선이랑 같이 끌고 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연락 주시는 분들께만 따로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가는 없습니다. 구독만 꼭 눌러주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